오늘부터 이제 진행하게 될 강의는 문제풀이 강의이고요. 요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난 떠오르니까 계속 얘기할게요. 문제풀이 강의가 제가 이제 2개가 있는데 사실 한 묶음이라고 보셔도 돼요. 그래서 변리사, 기출문제, 그리고 여기에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OX 지문 요거를 하는 강의, 지금 진행하는 강의, 그리고 제 교재 기준으로 유사기출이란 문항들이 있습니다. 변리사 기출 끝난 다음에 8월 달에 이제 유사기출 강의 그때 이제 개강을 할 예정이고, 강의하는 스타일은 비슷할 거예요. 자,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요거를 할 거니까 그러면은 미리 공지를 좀 하기는 했는데 총 12년치가 문제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120문제가 되죠. 산술적으로는 8번 강의를 하니까 1회당 15개 내외의 문제를 풀 거예요. 오늘 같은 경우는 내 첫날이라서 조금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15개까지는 못 풀 건데, 보통은 15개 내외 좀 쉬운 게 많은 파트였으면은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이 요렇게 풀기 때문에 거기서 전회차 기준고 어디까지 풀었는지 확인해가지고 다음 시간까지 최소한 15개 이상은 먼저 풀어보시고 그리고 강의를 수강을 해야 도움이 됩니다. 그냥 생으로 앉아있으면 법은 잘 모르겠지만 물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풀고 들어오면은 시간 좀 많이 뺏기고 멍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.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내가 문제를 너무 못 풀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회차를 인강으로 대체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. 현강 하실 거면은 약간의 메리트라고 할 수 있는 게, 어쨌거나 꾸역꾸역 진도에 해당하는 거를 한 바퀴를 8번이니까 한 달, 4주 동안에 쭉 강제적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가급적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풀어주시고 그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. 다만 요거랑 이제 관계해가지고 문제풀이를 한다라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 읽는다, 푼다죠. 그래서 아마 기본 강의 첫날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,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고민 내지 질문은 선생님 기본 강의 개념편 내용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문제만 풀면은 안 풀려요. 또 얘기해야지. 정리가 덜 된 겁니다. 100%.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, 문제풀이를 시작을 했어도 특히 내가 좀 부족한 게 많다라는 판단이 들면 문제풀이 과정에서 개념편 교재에 대한 복습을 계속 병행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막 떠오르는 게 여러 개가 될 거고 그 중에 어느 걸 선택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. 그 떠오르는 거 자체가 약간 좀 기우뚱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문제가 잘 안 풀리고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그게 좀 짤막짤막하게 잘 떠오를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정리가 되셔야 돼요. 그래서 꼭 개념편 교재에 대한 거 병행하는 거를 부탁을 좀 당부를 드리고, 그 뭐 문제를 읽는다라는 거는 별거 없어요. 일단 우리 시험 문제의 특징은 8개 이상이 마지막에 뭐는? 하고 물어봐요. 뭐는 얼마야? 이런 걸 물어봐요. 8개 이상이. 그러니까 그 마지막 질문 있죠. 보통 그 질문은 8개 이상이 물리량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. 그래서 마지막 연산의 계산을 좀 요구를 하고 식적인 전개를 요구하고 그런 게 있어요. 요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죠. 문제를 풀 때. 내가 뭘 구하고 있다라는 거 의미를 하는 거니까 문제 읽기의 절반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지문
물리 문제 몇 줄 안 돼요. 뭐 세네 줄 많아봤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문장마다 문제 읽을 때 이거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고쳤으면 좋겠거든요. 이렇게 풀어온 거 보면은 모든 문장에 다 밑줄을 쳐놓는 경우들, 그러니까 문제 읽으면 쭉 줄 치면서 하는 습관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. 별로 안 좋습니다. 이러면은 단점 가장 큰 게 뭐냐면 포인트가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를 2번, 3번씩 읽게 돼요.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어차피 문장 자체가 몇 개 없기 때문에 포인트가 되는 것들에 대한 체크를 잘 하시는 게 또 훈련이 좀 돼야 될 거예요. 개인적인 의견은 물리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. 내가 막 이렇게 줄쳐가면서 쭉 읽다 보면 읽는 순간에는 빠르게 읽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뭐였지? 하고 다시 돌아갈 때가 꽤 자주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는 자, 다시 물리로 돌아와서 물리는 문제 자체가 짧기 때문에 오히려 차분히 천천히, 왜냐하면 거기에 관계된 물리 단어들이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요 단어 나오네, 요 단어 나오네, 아 이런 거 주어졌네 라는 걸 꼬박꼬박 챙기면서 오히려 차분히 읽어야 읽는 과정에서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게 가이드가 좀 잡히고 이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읽는다. 급하게 읽는다고 빨리 풀지 않습니다. 그럼 진짜 빨리 푸는 건 언제 빨리 푸는 거냐? 천천히 잘 읽은 다음에 요 뭘로 풀 것인가 사용할 재료를 떠올리는 것. 여기가 정확하냐, 가장 짧은 걸 골랐냐 등에 따라서 문제가 잘 풀리고 안 풀리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 고민이 저한테 늘 자주 얘기하는 고민이 이거죠. 질문까지는 알겠는데 그걸 뭘로 풀어야 돼요? 도입을 못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풀 거는 가질 수가 많지 않아요. 물리 문제가 약간 뻔한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 걸 이제 저하고 또 이번 과정에서 연습을 하실 건데, 그래서 또 얘기하면 첫날부터 잔소리가 너무 긴데 이게 엄청 중요하다. 정리가 잘 돼 있을수록 아리까리한 게 적을수록 당연히 잘 떠오릅니다. 잘 떠오르면 아 요걸로 해야지 라는 결정도 빨라집니다. 그러면 풀이 속도가 커지는 거예요. 계산 능력이 좋다고 빨리 푸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풀 것인가를 잘 골라야 빨리 풀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문제를 읽을 때는 특히 이제 체크해야 될 것들이 문제 푸는데 필수적인 조건을 막 주겠죠. 누가 읽어도 이건 되게 특징 있는 조건이야, 이걸 써먹어야 될 것 같아 라는 걸 문장 안에 표현을 해놓을 거예요. 그런 걸 이제 체크를 하는 거고, 그리고 그림이 있다면 반드시 문제 읽기는 그림과 함께 보셔야 돼요. 함께. 문제 다 읽고 그림 보는 게 아니라 그림이랑 같이 보면서 쭉 가셔야 되고, 그리고 이것도 이제 몇 번 얘기할 것 같은데 문제 풀어주면서 그림이 없으면, 그리고 내가 문제를 읽었더니 아, 이런 상황인 것 같아 라는 게 번뜩 떠오르면 그려버리는 게 오히려 더 빠릅니다. 그리고 훨씬 더 정확해요.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, 상황이 묘사되는 것 같은데 라면은 대략적으로 그려놓고 문제풀이를 시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뭐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안 풀리는 문제도 좀 있겠죠. 그래서 뭐 이런 걸 했는데 잘 안 풀린다. 그러면 안 풀렸구나 하고 넘어가지 말고 고민했던 흔적 내지는 그 문제를 읽으면서 해석하면서 떠올랐던 단어, 식, 개념 등을 간단하게 메모는 해놓고 넘어가십시오. 메모를 해놓은 다음에 당연히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고 해설을 보시긴 하겠죠. 해설을 일단 짧은 해설이지만 읽어보시고, 그러면 이 해설에서는 내가 떠올렸던 것 중에 사용한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, 이거 왜 이렇게 썼을까? 잠깐 고민해보고, 그리고 그래도 긴가민가 한 부분이 있는 것들은 어디에서? 강의에서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시고,
그 외의 것들도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할 건데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게 제가 외우고 있는 게 맞는지 정확한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시험의 난이도, 제 교재는 일단 최근 12년만 출제된 거를 수록을 하고 있어요. 그 제 교재는 모든 문제에